그때까지는 그거는 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냥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라, 자, 이쁘다, 못생겼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다 못생겼어,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옆 사람의 얼굴의 특징적인 점, 어떤 것이 특징적이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봐봤죠? 네. 이야기 한번 하세요. 뭐 이래요. 그냥 하면 돼요. 네. 하세요. 네. 해야죠.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 하고 싶은 대로. 마이크 쭉 돌아갈 거니까. 음. 안색이 어떤 것 같다. 마이크를 갖다 되고. 많이 아파서 하지 말래요. 예. 자, 마이크 계속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자, 옆 사람 얼굴에 대한 특이점, 특징이 무엇인가? 피부가 하얗습니다. 피부가 하얀 것 같다. 예. 입술이 텄어요. 입술이 텄어요? 왜 텄을까요? 네? 입술이 왜 텄을까요? 글쎄요. 제가 평소에 이제 입술 이렇게 잘 안 닮아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약간 날씨도 건조해지고 하니까 입술이 건조해져서 튼 것 같습니다. 지금 특징은? 얼굴 특징은? 얼굴 안색이 좀 어때요? 색깔이? 두 사람 비교가 딱 되죠? 자, 이 친구도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얼굴 색이 약간 차이가 나죠? 안 나요? 약간 달라지죠? 약간 다르죠? 네, 그런 걸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얼굴 갖다 놓고서 하려니까 조금 뭐 이야기를 더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특징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하면은 조금 오해를 받죠. 특징 살펴볼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거 뭐야 스토커야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끼리는 좀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서는 관찰을 좀 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 보고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본인 얼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옆 사람들 얼굴들은 계속 보면서 관찰을 좀 해보시면은 변화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앞으로 얼굴색이 일주일 동안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지면 좀 이상한 거죠. 얼굴색이 좀 더 꾀죄죄하고 막 초췌해지고 해야 정상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들 한번 보시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와중에도 공부 안 하고 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을 항상 관찰해야 되는 거. 낭지는 그런 관찰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포인트를 보여야 된다는 걸 이 진단을 시간에 배우면은 아, 이 얼굴을 봤을 때 어디에 병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걸 다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얼굴 전체를 보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특성들,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한의학에서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보라 그래요. 뭐 몸이 천장이면 눈이 몇 냥?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오장육부의 전기가 다 모이는 곳이 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가 모이는 곳이 눈이기 때문에 눈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이상이 있나 하는 것들을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눈은 솔직히 그래도 얼굴이나 눈을 봤을 때 잘 모르죠.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물에 나간 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였는지 몰라도 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 보이는 혀 있죠? 잘 안 보이지만은 지금 혀는 사진을 다들 잘 찍었죠? 혀 사진들 다 저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환자한테 진찰하면서 자, 혀 좀 볼게요 하면 혀를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앞에서 웃을 뻔했어요. 자, 혀 좀 볼게요 할 때는 많이 다는 걸 하니까
아줌마였는데 딱 그러니까 참 놀랬죠. 아니, 장난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혀를 쭉 내밀어. 그러니까 아예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어 하고 하고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하고 입을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아, 하세요. 해야 돼요. 자,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 자, 입을 벌리고 혀를 쭉 내미세요. 그다음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데 자, 이 친구 지금 혀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은 이 혀의 상태를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저 보고서는 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혀 상태가 어떤 것 같다. 저쪽 오른쪽 거죠. 예. 저 상태가 되게 백태가 안 껴있고 안 껴있고 껴 있다가 아니라 안 껴있고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핑크빛이 돈다. 또 마이크 줬으니까 그냥 마이크 잡고 하세요. 뭐 마이크 이렇게 넘기려고 해. 되게 윤택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윤택하고 좋아 보인다. 쪽에서 팀이 많아 보여요. 이 침이 어떻게 해? 팀이 많아요. 많다. 침이 네. 많은 것 같다. 일단 혀 같은 경우도 뭐 이쪽하고 이쪽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나죠. 좀 차이 나는데 이쪽 왼쪽 혀에 비해서 이 오른쪽 혀가 비교해보면 약간 더 부은 것 같죠. 사진상으로.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더 부은 느낌이 난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구분을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안 넣었어. 여기도 좀 차이가 좀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나는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나죠. 아까 혀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딴짓하니까 한번 이야기하세요. 몇 사람 주고 다시 와요. 예. 저 오른쪽 혀에 대한 평가,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가운데 갈라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밤색을 띠면서 건강한 혀인 것 같습니다. 두 개만에 따진다면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혀인 것 같다. 오른쪽에 있는 혀가 이제 그림자가 져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이제 그림자 같은 걸 염두하지 않고 봤을 때는 왼쪽의 혀가 조금 더 윤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색깔에서 색상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죠?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둘 다 전반적으로 분홍색을 그죠? 무등색 띄긴 띄죠? 띠는데, 네, 그래도 약간 차이 나죠? 네, 같진 않잖아요. 네. 어떤 차이죠? 색깔이? 색깔이 왼쪽이 조금 더 붉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이 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살펴볼 수 있겠죠. 양치질 한다면 이게 다 긁어낸다고 보면 안 돼요. 긁어내기 전에 보여야 돼요. 혀를 갖다가 양치하기 전에 거울에서 한번 혀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혀를 보는 거거든요. 혀에서는 좀 웃긴 게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온 거 놀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은 음식물, 특히 조스바 같은 거 있죠. 딱 진찰하러 왔는데 조스바를 먹고 왔어요. 혀를 쭉 내밀어 보니까 어때요? 10% 정도 하니까, 야, 이거는 거의 죽을 환자한테 나타난 증상인데, 왜 이러지? 하고 놀래보면은, 조스바 먹고 와서 이런, 그 좀,
뭐야, 염색제가 진한 거, 이런 걸 먹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 가니까 열심히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야, 열심히 닦아내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오면은 좀 뭐랄까, 정상적으로 정확한 어떤 판단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혀 같은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죠. 가장 쉽게 볼 수 있어요. 더 쉬운 건 얼굴 전체 모양인데, 솔직히 얼굴 보고서는 이 사람이 병이 어디 있다, 어떤 거인 것 같다,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판단하기 좋죠. 여기서도 볼 때 보면은 약간 더 분홍색이 있고, 약간 좀, 뭐, 푸르달까? 이런 색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항상 정상일 수도 있어요. 본인 상태에서 계속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비교했을 때는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좀 더 푸른빛이 돈다. 자, 푸른빛이 도르니까 음이나 양이 따질 때 뭘로 보겠어요? 음양 따지면은 푸른빛이 돈다 하면은 이유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음량 둘 중 하나 찍는 거야 아무렇지 않아요. 양으로 찍든 음으로 찍든 상관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음이다, 양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음은 약간 뭔가 그늘진 느낌이 그늘진 단맛이. 느낌이니까 음이다. 네. 예, 또, 떨지 말고, 놀라지 그다음에요. 말고. 혀가 빨간색이거나 다홍색이라는 거는 혈류가 순환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 혀 조직에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항진된 상태니까 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푸른색이라는 건 반대로 그게 결국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음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 의미 부여한 것이 지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 안 돼요. 어차피 한의학적 이론들을 더 배워나가면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는데 점점 좀 더 배워나가면서 좀 더 한의학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고 하면은 이건 의미다, 이건 양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맞든 틀리든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배운 내용들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그 내용들의,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것은 의미다, 양이다. 계속 변별해 나가는 과정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나왔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부터 암기해야 될 것들을 암기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 본인들이 암기한 걸 가지고 그거를 또 내가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경우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양이다 라고만 가르쳐 주지 그걸 갖다가 이 상태를 보고선 이 상태에 따라서 이건 음으로 보고 이건 양으로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거를 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혀 같은 경우를 혀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또 얼굴도 보고 혀도 보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쪽 혀 같은 경우는요, 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네요. 특이하게 돼 있는데, 네, 복사가 안 됐냐? 다른 사진에 있는 혀를 갖다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혀는 좀 더 다른 혀에 비해서 좀 특이하죠? 특이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있는 거 그림 보고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잡아요. 네. 혀에 있는 돌기까지 뭔가 사진에 찍힌 것 같습니다. 돌기 같은 것들이 보인다. 나는 되게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갈라져서 오돌도돌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혀가 되게 건조한 것 같습니다. 건조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색깔이 붉어서 되게 건강해 보이는 혀 같습니다. 색깔이 붉어서 건강해 보이기도 한다. 라는 것처럼 아까 봤던 혀들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정상적인 상태가 항상 저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이거 약간 이상하고 병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내 혀가 그랬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혀의 상태가 어떤가를 갖다 대략을 살펴 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 진단하기 위해서 혀를 딱 진단할 때 어떤 정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혀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의 태가 껴 있는 거. 태가 안 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태가 전혀 안 껴 있죠. 병적인 혈압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 본인 사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있는 거 끌어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좀 굉장히 독특한 이런 혀의 상태가 되죠. 대부분은 이런 혀뿌리 주변에 약간의 이 태가 끼어야 돼요. 약간의 태가 끼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뭐 주름이랄까, 이렇게 울룩불룩한 이런 엠보싱 무늬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야 되고, 그리고 혀 마진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혀의 상태에서 혀, 혀의 어떤 혈질이라 표현하는 바탕, 혀가 전체적인 이 몸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혀의 태가 어떠느냐, 혀 위에 태가 끼죠? 하얗게 끼는 경우 있죠? 혹시 노랗게 태가 끼어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태가 노랗게 끼는 경우 있죠? 하얗게 끼는 경우하고 노랗게 끼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하얗게 끼는 거하고 노랗게 끼는 거, 음량 구분이 되겠죠? 자, 혀 위에 설태가 하얗게 끼는 거하고 노랗게 끼는 거하고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자, 혀의 태가 하얗게 끼는 거하고 노랗게 끼는 게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인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본다? 어, 하, 하얗게 끼는 게 노랗게 끼는 것보다 더 건조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얗게 끼는 거를 음이고 노랗게 끼는 거를 양으로 볼 것 같습니다. 하얗게 끼는 게 음이고, 노랗게 끼는 게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요? 이유는 음량 어떤 게 맞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한번 금방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의학적 지식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지식을 동원해서 하얗게 끼는 게 음이다, 양이다. 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노랗게 끼는 게 뭔가 좀 더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네,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랗게 끼는 게 양인 것 같다. 또 한 번 갈까요? 하얗게 끼는 거와 노랗게 끼는 게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고 이유는 음, 하얗게 끼는 게 양, 노랗게 끼는 게 같습니다. 이유는요? 하얗게 끼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얗게 끼는 게 양인 것 같다.
하얗게 끼는 게 양인 것 같네요. 예, 왜요? 하얗게 끼는 것보다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노랗게 끼는 게 뭔가 고름이 생기거나 그런 것 같아서, 가래가 있거나, 음, 그래서 그 반대가 음이라 생각해서 흰 거는 양인 것 같습니다. 급한 게 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리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 안 하면 서운한 것 같아. 아닌데. 그, 아니, 그러니까, 황이 노란색이고, 백이 흰색이니까, 흰색하면 금이고, 노란색하면 토? 토는 약간 중간인데, 금이 너무 약간 확실하게 음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란색이 양이 아닌가? 예. 오행배석에 따져서 대략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황색이 양이 같다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음인지 양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맞았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혀에도 보니까 태가 끼는데 지금 혀 상태 이 설태 한번 보시고요. 중간고사 끝날 때쯤 돼서 설태 한번 보세요. 똑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똑같다면 그냥 성적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마 똑같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안 받는데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과목 빼고 다른 과목 다들 뭐, F라는 이 흉측한 무게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 스트레스 받고, 또 감기도 할 것도 많고, 몸도 피곤해지고, 다 이런 상태가 양일까 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 내 몸이 피로하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로하다 했을 때 이것이 양일까 음일까? 양일 같아요, 음인 같아요? 구분이 하나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 혀 상태를 한번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막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못 먹고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내 몸의 상태를 음이냐 양이냐 그리고 혀의 상태를 보니까 변하더라. 내 혀만 그런가 하고 옆 사람도 다 혀를 뽑아 봤더니만은 비슷하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혀 상태가 이 설태가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혀 상태 한번 그렇게 또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혀 몸통 자체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새끼는 것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음인 것 같다, 양인 것 같다. 지금 말한 게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더라. 라고 해놓고 그다음 나중에 진단학 배우고 좀 더 한의학적인 소양이 늘어나면서 보면은 그때 생각하기에 잘못한 거구나. 이런 게 음이고 이런 게 양이구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뭐 정답 알려줘야 아무 소용 없고요. 그때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죠. 지금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을 때 뭐 황색은 뭐다, 뭐 백색은 뭐다라고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거 그거 가지고선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태를 갖다 쭉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양의 상태인데 양의 상태에서 이 설태가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하는 걸 직접 느끼고 배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환자를 관찰할 때 일단 전체적인 얼굴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눈도 한번 보고 눈 봐서 좀뭐 눈이 좀 초점이 없고 흐리멍텅하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정신병원 가야 좀 볼 수 있을 정도고 웬만큼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는 눈에 그런 거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혀의 상태예요. 그래서 혀를 보면은 딱 지금 봐도 혀 상태가 많이 좀 이 뭐랄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사진도 있고 아까 사진들도 있고 뭐 색깔이 약간 푸른 경우도 있고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 바로 그냥 음향만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어느 정도 맞아지면 그게 팔강변증의 음양, 표리, 한여럿이 음양만 맞춰지면 나중에 표리, 한여럿이 다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변증 방법이 팔강인데 요 혀만 보고도 팔강변증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진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망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진이에요, 문진. 물어보는 거. 첫 시간에 양방에서 하는 이 뭐죠? 실기시험. 국시 실기시험. 뭐라 하지, 그걸?
나 까먹었다. 잠시 까먹었는데, 양방 국시 실기 시험 할 때, 오스케, CPX, 오스케나 CPX 같은 거, CPX 할 때 보면은, 문진화해야 되는 게 뭐뭐라는 거 이야기했죠. 인터넷 강의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양방에서 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그걸 보거든요. 그 실기시험 볼 때 그 순서에 의해서 환자한테 질문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병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3달 됐어요. 어제 그랬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 병이 어떤 병이라는 게 일단 구분이 되죠. 어제 그랬어요랑 3달 됐어요랑 어떤 차이가 나죠? 기간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오늘 그랬어야 하면은 급성이구나. 3달 됐어야 하면은 만성이구나. 같은 증상이어도, 이것이 급성이냐, 만성이냐. 급성, 만성에 따라서 병이 막 달라지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파요. 했을 때, 그럼 이 통증이 상태에 따라서 맹장염 같은 경우 요 몇 번이 포인트라 해서 배꼽하고 골반 옆에 한 3분의 1 되는 지점 눌렀다가 뛰면 아파요. 누를 때는 안 아프고. 그렇게 아프다. 또 아픈 부위가 어느 한쪽으로 모인다 하면은 이건 맹장염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병이라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그 CPX에서 나름대로 규격화를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봄으로 인해서 병에 대한 정확한 파악하는 거. 병에 대해서 무엇인가 파악해낼 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게 물어보는 거죠. 환자한테 물어보는데 가끔 또 환자도 그 GPT처럼 헛소리를 해요. 내가 아픈 걸 정확히 파악 못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한 서너 살 되는 애들,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몰라요. 둘 다 배 아프다 그래요. 배 아파? 하고서 밥 주면은 안 아프고 잘 뛰어놀고 대부분. 그래서 아픈 거랑 배고 고픈 거랑 이렇게 구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환자에 따라서 다시 잘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진단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